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거 한때는 정말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그 미래가 우리 현실의 문턱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소설 속 상상력이 현실의 첨단 기술과 만나는 그 지점,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꽉 막힌 도로 대신에 도심 상공을 자유롭게 나는 시대. 정말 멋진 비전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미래에도요, 생각지도 못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평화롭던 비행을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꿔버리는 단 한 번의 충돌. 소설 엣지 오브 플라이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소설 속 그 위기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가상의 이야기가 현실의 기술에 대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UAM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전기 수직 이착륙기, 그러니까 EVTOL이란 걸 이용해서 도시 안을 이동하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 시스템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소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던 UAM이 갑자기 화물 드론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고 때문에 기체는 심각하게 망가지고 조종사랑 승객들은 정말이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실제 기술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까요?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과 어떻게 딱 맞닿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소설 속 위기랑 현실의 기술 발전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소설에서는 망가진 전고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나와서 치명적인 위협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도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업계가 더 안전하다고 알려진 리튬 인산철, 바로 LFP 배터리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 SDI가 무려 2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물론 이건 주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이긴 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에요. 왜냐? 화재 위험은 적고 가격 경쟁력은 높은 LFP 배터리가 UAM처럼 안전이 최우선인 분야에서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자, 다시 소설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조종사는 추락하는 기체 안에서 승객의 안전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로 바로 이 초고강도 저비중강 프레임을 믿었습니다. 가볍지만 극도로 튼튼한 소재, 이게 바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1,700억 원. 이게 뭐냐면 현대제철이 고품질의 저탄수 철강을 만들려고 철 스크랩, 그러니까 고철 처리 기술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철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전기로 방식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때 고품질의 원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소설 속 조종사가 믿었던 그 강력한 프레임은 바로 이런 현실의 기술 투자 위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핵심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첨단 기체를 조종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AI입니다. 소설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요. 만약에 인간 조종사가 아니라 AI가 조종석에 앉아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래서 사고 조사팀이 실제 사고 기록을 바탕으로 AI 조종사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봅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AI는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실패하고 말아요. 규정대로 공항에 내려려다간 가스 때문에 승객들이 먼저 사망하고, 그렇다고 고속도로에 내려려니 다른 차랑 부딪힙니다. 심지어 최후의 수단인 배터리 분리마저 설계 결함 때문에 실패하고 말죠. 하지만 실제 인간 조종사는 살아남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테스트 파일럿 시절의 경험을 통해 AI는 전혀 몰랐던 배터리 분리 장치의 설계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AI의 논리로는 상상도 못할 갯벌에 동체 착륙을 해서 그 충격으로 배터리를 떼어내는 기지를 발휘한 거죠. 아직은 AI가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경험과 직관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의 개발은 단순히 한두 기업의 노력을 넘어서요. 아주 거대한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기상도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2020년 전망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맑음으로 예측돼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UAM의 심장인 배터리와 두뇌인 AI 반도체가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 경쟁의 중심에는 팍스 실리카라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리콘이 가져오는 평화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핵심 AI 기술 공급망을 꽉 잡아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려는 전략적인 동맹인 셈입니다. 이 동맹 안에서 각 나라의 역할은 아주 명확하게 나뉩니다. 미국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요. 한국은 핵심 부품인 HBM 메모리와 배터리를, 일본은 소재와 장비를, 호주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시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는 바로 이런 글로벌 협력과 경쟁의 산물인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소설 속 이야기와 기술, 그리고 글로벌 전략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말이죠. 결국 우리가 꿈꾸는 플라잉카는 단순히 멋진 기계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소설 속 프림 같은 첨단 소재, 조종석의 AI, 그리고 팍스 실리카 같은 거대한 지정학적 전략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의 결과물인 거죠. 오늘 분석은 소설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고 조사관이 실패한 AI를 보면서 던진 질문인데요. 우리는 인간을 닮은 AI를 만들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겪게 될 고통까지도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깊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